지난해 야마 아너스K 오픈에서 최다 버디를 기록했어요. 최다 버디 30개를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우승컵까지 들어올린 김한별 선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난해에 1월에 JTBC 골프 라이브 레슨에 출연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후로 두 번째 출연인데 또 많은 팬분들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저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한별 프로입니다. 이렇게 라이브 레슨 70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오늘 많이 부족하지만 좋은 모습으로 많이 봐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쁜 와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년 만에 오셨는데 그 사이에 또 우승컵 하나를 추가를 하셨습니다. 이 야마 아너스K 오픈 우승 좀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그때 이 대회가 좀 특별한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4라운드 72홀 변형 스테이블 코드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진행이 되는데 네.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보통은 스트로크 플레이로 점수를 매겨서 환산하는데 이 변형 스테이블 보드 경기는 뭐 예를 들면 파 하면 0점, 네. 보기 하면 마이너스 1점, 더블 보기 이상하면 마이너스 3점. 대신 선수들이 좋은 점수는 플러스 점수거든요. 네. 뭐 버디를 하면 플러스 2점, 이글을 하면 플러스 5점, 알바트로스 이상하면 플러스 8점 해서 와, 네. 점수를 합산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선수가 우승을 하는 경기입니다. 아무래도 공격적인 플레이를 좀 이끄는 그런 것 같아요. 방어적으로 네. 네. 지키기보다는. 그죠. 보기 네. 하나를 쳐도 버디 하나를 쳐도 결국은 플러스 1점이기 때문에 버디가 많이 나와야 확실히 좋은 경기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성향 골퍼가 잘 맞는 플레이 방식 같아요. 네, 좀 버디를 많이 하는 선수일수록 유리한데 또 김한별 선수가 버디를 30개나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2020년도에 정말 아쉽게 연장전까지 갔다가 이 같은 대회에서 준우승을 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은데 우승할 때 어떠셨나요? 그 준우승 했을 때 연장전 가서 준우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뭐 아쉽기도 하고 뭐 했는데 뭐 결국은 다 지난 일이니까 네.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고요. 근데 또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어서 그때 아쉬웠던 게 훌 좀 털어 나갔던 것 같아요. 김한별 선수가 보통은 뭐 롱퍼팅도 잘 넣고 또 파5 같은 경우에서 투혼 공략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선수여서 그런 공격적인 플레이에 되게 잘 맞는 선수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해도 조금 저는 좀 뭐하냐면 도로 좀 냅다 공격적으로 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주변에서도 좀 돌아갈 땐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 돌아가면 좀 찝찝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으로.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좀 하고 싶어요. 김한별 선수하고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게 항상 네. 시합 가기 전에 우승하고 오겠습니다. 우승하고 오겠습니다. 호흡가 남다른데요? 네, 그래서 야 행동으로 보여, 결과로 보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렇게 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게 이렇게 자신감이 있지 않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실제로도 또 지난 시즌에서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는 김한별 프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자 키워드 준비했거든요. 키워드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뭐 한별 원스타, KPJ 3승, 드라이버 300, 눈에 띄는 키워드가 많은데 김한별 선수는 어떤 키워드가 가장 눈에 띄나요? 뭐 제가 볼 때는 KPGA 3승이랑 뭐 가족도 있고 마스터즈 네. 우승도 있고 뭐 모든 키워드가 많이 눈에 띄는데 네. 그래도 KPGA 3승이 좀 눈에 띄지 않나 역시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승을 또 힘겹게 한 만큼 값진 우승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총 3승이 2020년에 헤디스 오픈에서 그리고 그 같은 해에 신안동의 오픈 그리고 최근에 했던 야마 아너스K인데 그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우승이 있을까요? 세 번의 우승 중에 모든 게 다 좀 특기있고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첫 우승 그 끝나는 그 순간이 아직도 네. 잊혀지지가 않아서 뭐 네. 모든 다른 우승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 우승이 좀 많이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 인터뷰에서 막 진짜 눈물을 흘리고 이랬던 게 생생한데요. 정말 뭐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느껴지고 정말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때는. 네, 그리고 또 사실 데뷔하고 첫 년도에는 우승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우승이 간절했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첫 데뷔 때 많이
기대도 많이 하시고 주변에서 많이 너는 우승 무조건 하겠다 많이 자신감을 많이 좀 불어 넣어 주셨는데 네. 그 생각보다 제가 좀 성적을 못 낸 것 같아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2년 차에 뭐 2년 차 징크스 막 있냐고 그런 네. 것도 있다고 했는데 뭐 그런 거 다 깨고 2연승을 해서 또 굉장히 흡족한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연승을 한다는 게 정말 프로로서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원동력이 뭐예요? 이렇게 보통 선수들 같은 경우는 시합에 우승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대회에서 부담을 느껴서 예선 탈락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첫 우승하고 네. 이게 좀 우승이 갑작스럽게 어떻게 찾아온 거잖아요. 네. 그래도 그래서 그 두 번째 우승할 때도 솔직히 우승까지는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인드로 뭐 별 부담감도 없었고 음. 전주에 우승도 하고 와서 좀 즐겼더니 끝나고 보니 또 우승컵을 들고 있어서 그때는 좀 많이 얼떨떨한 상황이었어요. 네. 보통 선수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전 대회 그러니까요. 우승했으니까 내가 네. 요번에도 뭔가 실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이러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2년차 징크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골프뿐 아니라 모든 스포츠 종목의 선수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게 2년차 때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한테는 좀 부담이 되진 않으셨나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2년차 징크스가 솔직히 뭐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경험해봤으면 그래도 경험해본 사람이 좀 더 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네. 오히려 2년차 징크스라기보단 2년차에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와. 그런 걱정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2년차에 더 잘하셨어요. 아, 네. 네. 실제로 생각하는 게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항상 저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뭐 옆에서 보기에도 좋고 또 결과로 이어지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우승을 하고 나서 네. 또 다음 대회를 준비하면서 좀 뭐 바뀐 부분이라든지 뭐 마음가짐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승하고 두 번째 우승하고 많이 얼떨떨한 상황에서 좀 그 다음 때 준비할 때도 그 다음 때부터는 조금 부담감이 있긴 있었어요. 네. 그래도 뭐 부담감이 있어도 결국 제 골프 제가 치는 건데 그건 다 제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준비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예선 탈락했거든요. 바로. 그래도 예선 탈락도 아주 시원시원하고 자신감 있게 하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자신감이나 이 시원시원한 게 성격 그리고 골프 스타일, 스윙에서도 다 보이는데요. 지금 경기 스타일이 되게 시원시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본인에게 그런 변형 스테이블 포드 방식이 되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주변에서도 많이 보는데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무조건 저랑 아, 잘 그런가요? 맞죠. 왜냐면은 더블 보기 이상이 제가 가끔 나오는데 그거 나와도 버디 2개면 오히려 점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파5 같은 데서 버디를 치면서 만회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본인에게 부담도 적은 대회일 수도 있겠네요. 그 대회가. 그죠. 네. 뭐 오비가 나도 네. 몇 개를 치든 플러스 마이너스 3점이니까 네. 그래서 다른 데서 버디로 만회를 하는 거죠. 그럼 요즘에 김한별 선수가 좀 어떤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있어요? 뭐 기술적으로. 제가 워낙 드라이버 거리도 뭐 거리인데 정확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느낌이 제가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좀 트러블 상황이 많이 가는데 그 트러블 상황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파세이브를 하고 나오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그런 트러블 샷에서 좀 침착하게 좀 성숙하게 플레이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어요. 요즘에 그렇게 트러블샷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전에 김한별 선수는 장타자로 유명하시잖아요. 아까부터 제가 계속 시원시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김한별 선수 스윙을 보면 와 시원하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좀 그렇게 장타자를 치는 비결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평균 비거리가 301야드 네. 투어 선수 중에 6위. 네, 네. 6위였어요. 정말 궁금해요. 비결이 뭔가요? 장타는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는 고등학교 이전 네. 그때는 거리가 되게 많이 나가지가 않았어요. 그때에 비하면 한 30야드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와, 30야드나요? 네, 제가 늘어났던 계기는 좀 대학교 올라와서 운동도 좀 하면서 항상 세게 치는 버릇을 좀 많이 들었어요. 뭐 시합이든 좁은 홀이든 좀 뭐 넓은 홀이든 네. 어디를 가서도 대학교 올라와서 좀 세게 치던 버릇이
드니까 좀 네. 스피드가 자연스럽게 올라간 그런 케이스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와. 있습니다. 근데 뭐 체력 훈련이나 이런 건 따로 하지 않으셨나요? 왜냐면 좀 장타를 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무게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기에는 또 막 덩치가 이만큼 크진 않으시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그냥 잔근육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대학교 올라오기 전까지는 70kg가 안 나갔어요. 제가 키가 오. 181인데 네. 근데 대학 올라와서 그 한국 체대 들어가면서 좀 네.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아. 전목적으로 시키면서 지금은 몸무게가 80kg가 살짝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몸무게 좀 증가에도 거리가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김한별 선수는 보면은 항상 여름 때 좀 성적이 잘 났던 것 같아요. 네. 2020년도 그렇고 21년도 그랬던 것 같은데 본인한테도 또 진짜 여름이 조금 더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확실한 거는 제가 시즌 초반에 조금 약한 모습이 제 자신도 느껴요. 좀 뭔가 감각도 좀 안 올라오고 네. 그러는 거에 좀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데 그래도 지난 시즌에는 여름이 지나고 좀 날이 추워지는 하반기에 그때 좀 성적이 그래도 꾸준하게 상위권에 있어서 그래도 저도 많이 이겨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즌 초에 항상 좀 성적이 이렇게 잘 안 난다고 하는데 내년 시즌은 또 반복하기보다는 조금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이나 이런 건 좀 있으신가요? 물론 대책을 항상 세우고 싶은데 네. 이게 좀 선수들만의 좀 미신이긴 한데 네. 시즌 초에 좀 잘 치셨던 선수들은 꼭 하반기에 잘 오. 무너진다는 선수들이 그런 미신이 네. 있어요. 어허. 그래가지고 시즌 초반은 우선 마음 편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좀 시작하는- 전략적으로 살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김한별 선수는 근데 좀 팬분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막 소통을 엄청 많이 하진 않지만은 네. 그래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네. 저도 어떻게 다가가는지 좀 저 자신도 잘 모르겠고 해가지고 최대한 그래도 SNS 같은 걸로 소통하려고 좀 아. 노력은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어쨌든 좋은 성적을 꾸준히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거리도 많이 내고 이러니까 좀 PJ 투어에 대한 꿈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 작년에 좀 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네. 이게 코로나로 인해 조금 제 맞아요. 일정이 많이 안 맞아가지고 힘들었어요. 네. 이번 연도 시즌에는 좀 제가 도전을 하면서 어. 좀 해보고 싶지 않나. 근데 그게 도전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더 열심히 거기서 잘 치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도 계획은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PJ 투어인 CJ컵도 2번이나 다녀오셨잖아요. 네. 좀 어떠셨어요? 해볼만 하셨나요? 모든 선수들이 단점이 없는 게 진짜 저는 사람들 주변에서 PGA 선수들 단점이 없다. 모든 선수들이 전국에 솔직히 못 믿었는데 네. 2번 갔다 오면서 다시 한번 또 크게 느끼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주변에서 다녀온 선배님들께서 뭐 조언이나 좋은 말씀을 해주시진 않아요? 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시우 형이 되게 맨날 일주일마다 보통 일주일 정도 가 있단 말이에요. 일주일이면은 7일이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한 5일은 밥을 사주면서 맨날 정말요? 따뜻하시다. 지내면서 그리고 경훈이 형 같은 경우는 네. 같이 볼 치면서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데니리 프로 형도 항상 같이 쳤을 때 네. 엄청 칭찬 많이 해주셔서 좀 그런 부분으로 되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시우 프로하고는 아마추어 때도 같이 막 시합도 하고 그랬었죠? 제가 막 이제 중고연맹 좀 나갔을 때 그때 네. 처음 봤는데 네. 그때 보고 되게 진짜 잘 친다 저 형 이랬는데 그 시합 끝나자마자 또 미국을 가서 그때 최연소 PGA 투어 됐을 때 딱 보면서 와 진짜 저 형 될 사람은 확실히 되구나 이 생각을 느꼈는데 네. 직접 가서 봤는데 엄청 잘 챙겨주시고 일주일에 밥을 5번 사주셨다니까요. 와, 네, 밥 5번 사줄 정도면 정말 아끼는 후배인 거잖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따뜻하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보통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잖아요. 네.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키우면서 되게 힘듦도 많았고 저도 또 학생들 이렇게 키워보면 부모님이 다 여유로운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힘들게 키워내는 점을 많이 봤는데 김한별 프로도 우승하고서 그런 게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되게 많이 떠오르고 어렸을 때는 다 사춘기라는 그런 시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맨날 어머니 아버지한테 괜히 투덜대고 본 마음은 그게 아닌데 네. 또 제가 막내여가지고 더 투덜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더 잘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아직 철이 안 들었나 아직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끔 투덜대더라고. 근데 이제 성시우 프로도 네. 이제 김한별 선수를 가르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스승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김한별 선수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저는 미들펫인 것 같아요. 어. 미들펫, 롱펫. 왜 그러냐면 저도 이렇게 우승하는 모습 그리고 아마추어 때부터 커오는 모습을 봤는데 네. 정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미들펫, 롱펫이 막 들어가요. 와. 잘 되는 날은 진짜 그런 게 너무 뛰어나고 네. 두 번째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선수들을 보면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 자신감이 조금 낮은 선수가 있는 반면에 높은 선수가 있는데 김한별 선수는 되게 높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김한별의 실력보다도 항상 더 좋은 오. 성적들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약간 네. 정말 극찬을 해주셨네요. 근데 롱펫을 잘하신다고 했는데 저 롱펫 잘하는 사람 너무 부럽거든요. 팁 좀 알려주세요. 롱퍼시요? 네. 롱퍼터는 우선 간단한 팁이 있으면 10m 거리가 있으면 10m를 딱 맞추려 하지 마시고 네. 보통 10m면 한 7m 지점을 잡고 거기만 좀 지나가게 치게끔 아. 하면은 좀 확률적으로 오차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네. 그렇게 간단하게 좀 가는 그런 거 롱퍼터 많이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늘려고 치는 게 아니라 요 지점만 지나가자라고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죠. 아. 그게 가장 롱퍼터의 핵심인 것 같아요. 와, 근데 들어보면은 김한별 선수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아이언샷도 잘하고 드라이버 샷도 잘하고 퍼터도 잘하고. 과찬이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김한별 선수와 함께 키워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 저희가 또 네. 질문을 준비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김한별 선수의 TMI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네. 2022년 첫 경기 성적을 예상해 본다면?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40등. 왜요? 우승 아니에요? 아 저는 첫 경기마다 항상 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가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어요. 맞아. 전략적으로 첫 네. 경기는 좀 쉬엄쉬엄 네. 하다가 막판에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네.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내가 만약에 마스터즈에서 1위를 한다면 상금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그럼 너무 행복한 질문인데 상금이 23억이에요, 하나로. 와, 침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뭐 어디 경치 좋은데 집 하나 지어야죠. 집 하나 짓고 그냥 경치 보면서 골프장 근처에서. 아 좋죠 좋죠. 네. 다음 질문 나갈게요. 나랑 함께 라운드 하고 싶은 선수 3명을 꼽는다면? 좀 어렵죠? 타이거 우즈, 로리 맥길로이, 와. 제이슨 데이. 보통 자기 주변 사람을 뽑을 건데 그러니까요. 월클 어, 선수도 이렇게 거기서 뽑아가지고. 놀고 싶다, 거기서 네. 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야. 조만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를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굳이 그 세 선수를 꼽은 이유에 대해서? 우선 제 네. 순간 머릿속에서 스쳐나간 선수인데 네. 우선 타이거 우즈는 워낙 좋고 네. 맥길로이는 워낙 거의 타이거 우즈 다음으로 2위를 지금 대스타잖아요. 네. 그리고 제이슨 데이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 워낙 좀 그래도 유심 있게 좋아했던 선수여서 그렇게 바로 나왔던 것 같아요. 모두 이제 김한별 선수의 롤모델 정도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꼽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 내가 이제 초능력을 갖게 된다면 가장 갖고 싶은 초능력 한 가지는? 예지 능력? 예지 능력? 네, 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어떤 미래를 보고 싶으세요? 저요? 그냥 모든 미래를 보면은 그 전에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게 너무 네. 세상 살아가는 게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꼽아주세요. 미래 예측. 미래 예측이. 네. 어떤 걸 제일 알고 싶어요? 누가 우승할지? 내가 우승할지? 뭐 내가 지금 칠 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러면 좀 편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럼 빨리 받아들이고 다음을 준비해야죠. 빨리 받아들이고 대충 요거는 네. 집중 안 하고 그냥 네. 토마토하고 다음을 받아들여야죠. 굳이 마음 쓰지 않고 네. 좋은 능력인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좋겠네요. 다음 네. 올해 드라이버 오비 날 것 같으면 와서 다른 클럽으로